요거 하고, 에이, 파스콘 하고, 파스콘 하고 칩. 파스콘은 니들이 풀 거예요. 아니, 요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파스콘 하고 15, 20분 하면 니들 늦게 갈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자, 볼게요. 가와 나의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특정 대상을 탐사하는 방법의 주요 사례. 나는 가와 달리 유추, 존재 가치,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특정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관심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서술한다. 대상의 존재를 분석하는 공통된 과학 이론을 제시하며, 그러면 가에도 무슨 이론, 나에도 무슨 이론 똑같이 나와야지. 대상의 연구의 가치. 가의 세티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홍보 문구를 만들어서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사 대상을 명확히 밝혀라. 속담을 활용해라. 어려움을 언급해라. 동참의 의의를 제시를 해라. 그 정도랍니다. 18번. 가와 나를 읽은 후, 이거 보세요. 그 실전 모의고사 1회에도 있었죠. 가상 대담 있었던 거. 그쵸? 그거 무슨 문제였어? OX 문제였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다. 얘도 OX 문제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따 1분 드릴 테니까 제가 안 읽고 들어가는 거 빠르게 읽고 뒤로 넘어오시면 돼요. 문제 왜 이렇게 많냐? 슈레딩거와 보기의 쉔하이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얘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네. 한번 읽어볼까? 루돌프 쉔하이머는 생명체의 모든 조직과 세포의 내부는 분해와 합성의 순환 과정을 통해 변화하며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했다. 쉔하이머씨, 생명체는 어쩌고 저쩌고 순환 과정을 통해 변화하며 새로워진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 빠른 속도로 분해되며 외부에서 유입된 분자로 대체된다. 내부는 분해가 되고 외부에서 유입된 분자로 대체가 된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대체된 분자는 다시 분할을 거쳐서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명체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동적 평형. 스스로는 무너져가고 붕괴되고 분해되고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대. 동적 평형은 생명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분해와 합성 속에서 내부에서 진행되는 분해와 합성 사이의 정교한 균형,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먹어야 된다고. 그런 거겠지. 식물은요, 태양빛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겠죠. 20번 문제. 니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추론 문제인데요. 저는 진정한 추론 문제는 없다. 고주의자예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앞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가나 두 개로 이어져 있어서 시작해보죠. 주제 통합 문제죠. 인간이 지적 외계 생명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은 몇 세기 전이다. 18세기 말 유럽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문제를 다룬 과학서적이 다수 있었고, 19세기 초에는 혹시 모를 외계인들과 교신을 시도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선 전파 망원경이라는 혁신적인 도구를 위해 우주 공간 속 외계 지적 생명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있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뭐야? 외계 지적 생명체야. 지적 생명체. 아메바, 생선 이런 거 아니야. 지적 생명체예요. 이거 뒤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세티 프로그램에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지구가 전파망원경을 쓰는데, 연세대, 울산대,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경주대인가? 여기 3개 있는 전파를 쓰거든. 이거 담당하는 짱이 지금 과천과학대, 과천과학관인가? 거기 관장님이거든. 이종모 아저씨. 그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지적 생명체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는 수학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그랬었어. 수학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더하기 빼기 하면 수학인데. 물론 이제 여기 그거는 아니겠지만 뭐 미적분까지 들어가고 뭐 아무튼 그런 수학 들어가겠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적 생명체의 기준은 수학을 할 수 있냐 없냐. 슬프죠. 저는 그 기준에 따르면 지적 생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주공간 속 외계 지적 생명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시험이 있었다. 우주에는 은하가 약 1000억 개 정도, 각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여기에서의 이 별은 태양 같은 거예요. 스스로 빛나는 애들. 그렇다면 우주에는 약 10의 22제곱개의 별이 있는 것이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개수, 그 속에 존재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수는, 그러니까 수금지, 화, 목토, 천, 해까지만 해도 곱하기 8이야, 평균. 대충. 그 속에 존재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행성 중 지구 이외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생명이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색은 출발했다. 행성이 너무 많아. 그 중에 지적 생명체 있겠지. 라는 생각에 외계 문명 탐색을 시작했다. 이거죠. 지구밖에 지적 생명체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그거 같아요. 우주가 너무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세티, 서치 포 엑스트라 인텔리전스. 우리말이 아니니까요. 세티 프로젝트는 우주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가 보이는 이 프로젝트는 우주 어딘가에서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지구에서 수신하여 간접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서 걔 사진 찍고 걔랑 직접 교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파 신호를 발생하는 외계 생명체의 경우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발전된 직접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므로 시티 프로젝트는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괜찮나요? 요것도 개념을 나타내면 그냥 화성을 찍어. 화성을 찍으면 화성 그 자체 그 행성 자체에서 전파가 나와. 굉장히 불규칙한 전파가. 근데 인공적으로 만든 전파는 규칙적이야. 그 규칙적인 전파가 있냐 없냐를 전파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티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외계 지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는 있지만 일반 대중까지 참여하는 가장 대중적인 탐사고 진짜 일반 대중이 동참하고 있대요. 전 세계 17만 명의 일반 대중이 참여하고 있는 사상 최대 프로그램 세티 앳 홈, 집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요. 이 프로젝트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PC를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분석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자기 PC에 설치하면 주인이 잠자는 시간 등 PC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PC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전파 망원경이 수식한 전파 속에 자연의 전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공의 전파를 찾아내려면 엄청난 정보 처리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전 세계 P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25년까지 증거 찾아낸다고 그랬어. 하지만 이런 노력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그들이 있는 것일까? 전 있는 것 같아요. 왜 외계인한테 막 납치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왜? 외계인한테 막 없다고? 그럼 나는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나? 로스웰 사건. 미국의 51구역. 로스웰 사건. 처음에 미군 장교가 외계 비행체에 추락한 걸 발견했다라고 해놓고 아니에요. 기상 관측 기구였어요. 라고 거짓말하고.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아저씨 이따가 승진했어. 외계인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에서 이상한 휴대폰 만들면 외계인 고문하고 있다고 막 그럽니다. 진짜 한번 보고 싶어. 외계인. 세티 프로젝트를 발기한 미국의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통신기술을 갖고 있는 고등문명의 존속기간과, 이것도 내가 어제 찾아봤거든. 고등문명의 존속기간 평균적으로 1000만 년. 그 다음 우리 은하내의 생명체의 탄생에 적합한 항생의 생성률, 항성, 요게 4천억 개. 이거의 곱에다가 행성을 가질 확률 10%.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10%. 행성의 생명이 탄생 할 확률 10%.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1%. 존재를 알릴 통신 기술을 가질 확률이 몇 %였더라? 대충 10%. 이러한 등등등의 인자를 곱한 것이다. 진짜 왜 10%, 왜 1%, 왜 10%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야. 끊임없는 시도와 탐구를 통해 우주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면 우주와 통신이 가능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이런 문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 해놓으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하면 1개. 근데 넉넉하게 계산을 하면 한 1000개 정도는 있을 거다. 라는 대충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포함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이거 앞에 거보다는 훨씬 재미없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바로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해가는 철학적 문제입니다. 박유민 양,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나 혼자만 존재하면 난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못해. 여러 사람들하고의 성격을 비교해봤을 때 내가 외향적인 성격인지 내향적인 성격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 성격이 지랄 맞은 건지 차분한 성격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답은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인간을 되돌아보고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다.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와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람들이 도대체 얘를 왜 찾으려고 할까? 호기심? 아니,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 찾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외계 항성에서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구조의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진짜 돌처럼 생겨서. 그럴 수 있잖아요. 화성에 우리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생명체 보면서도 몰랐을 수도 있지.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미국 우주탐사와 관련된 한 위원회 보고서는 외계 생명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다. 라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생명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내세워져 있어야 해요. 따라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한다면 무엇을 찾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흔히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생명체란 뭡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배사를 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 유지하고 발생, 생장,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를 하는 개체를 생명체라고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던 지역에서 생명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바닷속 깊은데 그런 걸 뭐라고 하지? 해구에서 막 용암 수산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관벌레 같은 애들 살고 있거든.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강한 압력, 강한 산성, 알칼리성, 건조한 지역, 강한 방사선 따위에서 존재하는 미생물이다. 제일 대표적인 게 개 있죠. 곰벌레. 네. 찾아보세요. 되게 귀엽게 생긴 벌레 있어요. 우주에서도 산대. 곰벌레. 나는 귀엽게 생겼던데. 곰벌레. 결국 이것은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지구 안에서만 봐도 도대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험한 우주에서도 생명체 있을 수 있어. 지구 거기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지구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생명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이에 따라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선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누구였었어요? 19번 문제였었던 것이.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지구 생명체의 한정된 특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정의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다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아이비 클럽에 해당되는 대학교에서 외계 생물학과가 생겼어. 어느 대학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계 생물학과가 있어.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고양이 아저씨 우주의 보편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통해 생명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혼란스러워 안정돼.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불규칙성이 커지는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자연물질이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거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건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슈레딩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다라고 봤다. 그러니까 뭐야? 슈레딩거가 봤을 때 생명체는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있는 거야. 질서 정연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슈레딩거식 생명체는 뭡니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 안정된 질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슈레딩거는 생명체를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란 이야기는 19번의 쉔하이머 아저씨도 이런 얘기 했는데 자신의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개체다.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 생명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건 쉽지 않다. 슈레딩거의 정의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주 속의 생명체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연구에 의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했었던 외계 지적 생명체의 탐구는 결국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줄 수가 있다. 됐나요?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대상,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가에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나? 있잖아요. 뭐 세티 애톰 이거 주요 사례지. 나에서는 철학적으로 어떻게 찾으려고 합니다는 있어? 없어. 생명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1번이 답이에요. 나는 가와 달리 유추를 활용하여 유추 안 쓰고요. 특정 대상, 생명체의 존재 가치 강조도 아니고 가는 수학적, 나는 과학적 대상을 구분한다? 과학적이니까 그래 양보해서 수학적이라고 쳐. 생명체의, 외계 지적 생명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는 또 아니지.
4번. 가나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미친 영향 통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에는 통시적으로 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어땠어요를 나타내는 거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또 아니지. 가나 모두 특정 대상의 존재를 분석하는 공통적 과학적 이론을 제시해서 연구의 가치는 가나 다 있어. 근데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분석하는 과학적 이론? 걔네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둘 다 없죠. 그래서 다 틀리고 답은 1번. 16번 보러 갈게요.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드레이크는 방정식을 통해서 존재 가능성을 방정식으로 제시했다. 지 스스로도 모르기는 하지만 맞죠? 외계 문명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작업은 과학적 도구의 개발과 함께 나타났었다. 괜찮은데 여기에 나타나는 과학적 도구는 뭐예요? 그거 전파망원경. 세티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일부의 대상만, 그렇죠, 극히 일부 외계 생명체 중에 누구? 지적인 존재.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인류는 외계 문명에 대한 관심을 18세기부터 갖고 있었죠. 5번 틀린가 본데? 세티 애톰에 활용된 PC는 이용자가 사용 중일 줄 알아? 아니요. 사용하지 않을 때 쓰지. 네. 눈빛이 흔들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요. 여기 잠자는 시간 등 PC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쓴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다음 17번 보러 갈게요. 17번은 오케이 풀 수 있어요? 어우 씨 엄청 빨리 가네. 17번은 넘어갈 거예요. 네. 그 정도는 해주시라 하는 거지. 자 18번 보러 갈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화성으로 우주선 보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외계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성과 없이 끝났는데도 왜 자꾸 노력을 할까? A. 항성과 행성이 상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만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 괜찮아.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철학적 노력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외계 생명체와의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는 견해도 있어. 나의 글이 그거죠.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돼. 외계 생명체는 지구 생명체와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주선을 직접 보내는 외계 생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직접 탐사 이외에 외계 생명체 탐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전파 망원경 보는 거예요. 그래, 우주의 어떤 행성들에는 지구와 달리 고온, 고압, 강한 방사능에서도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땡! 지구와 달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 안에서도 고온, 고압, 강한 방사선 속에서도 살고 있는 생명체는 지구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구와 달리 이 말이 틀린 얘기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외계 생명체를 우리처럼 우주 공간 속 다른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외계 생명체의 탐사를 위해 우주선 직접 보내는 것 이외에 신호 수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 신호가 뒤섞여 있대. 지적 생명체가 발신한 전파 신호를 찾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파 신호와는 다른 패턴, 아까 이야기했죠. 규칙적인 거. 그 신호를 찾기 위한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틀린 애 아까 누구였어서? C였었죠. 답은 3번. 다음 18번 됐고요. 19번 확인하러 갈게요. 본문 여기 읽으셨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슈레딩거와 쉐나이머 모두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니야. 엔트로피 이야기한 건 일단 슈레딩거밖에 없고 슈레딩거는 게다가 생명체란 엔트로피가 안정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무질서한 존재.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여러모로 틀렸네. 슈레딩거와 마찬가지로 쉔하이머는 생명체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다라고 하고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오! 오! 호들갑. 쉔하이머 외부로부터 유출입이 있다라고 했나? 외부에서 유출입이 유입되어서 다시 환경으로 돌아간다니까 유출입이 있다는 얘기지. 슈레딩거도 에너지의 유출입이 있다고 얘기했나? 했죠. 어디에서?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야? 19번에 2번 맞는 얘기지. 19번에 3번도 보러 갈게요. 슈레딩거와 슈나이머 모두 생명체 내부에서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 두고 내부의 순환 과정에 초점을 둔 건 누구야? 이 아저씨지. 슈나이머지. 4번 슈레딩거는 슈나이머와 달리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명체에 대한 정의는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아까 그 엔트로피를 관해서 설명을 했죠. 이 아저씨도 쉔하이머도 다르게 얘기했고 5번 슈레딩거와 달리 쉔하이머는 생명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일지라도 일단 엔트로피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번 1번은 볼게요. 엔트로피가 증가해 무질서한 상태라도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통해 외부 에너지 유입하는 거 맞아.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쉔하이머는 무질서하게 됐으면 된 대로 그거 유지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왜? 쉔하이머는 어디가 있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5번도 여러모로 또 틀린 얘기가 되겠지. 다음 20번 문제요. 니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뭔데요? 니은 이렇게 써있어? 니은 나달라게 있죠.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왜? 지구의 엄청 빡센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있어. 외계의 지구 바깥의 빡센 환경에서도 생명체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생명체는 험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어. 그게 전제된 거죠. 1번 생명체의 서식 환경은 가혹한 환경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다. 괜찮아요? 답은 1번. 17번 요거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오셔서 11번부터 14번까지 누구냐? 파수꾼 하고 가. 대신 답은 저한테 보여주고 가세요.